37번 21년 3월 이 37번에서 너네 시작할 때 이번에는 얘들아 뭘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시작해야 되냐면 가정법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너네 좀 기본적으로 좀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놓고 가야 돼.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아직도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암기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어. 이런 학생들은 3학년 때까지 두고두고 계속해서 위험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될 거 확실히 너네 암기해놔야 될 부분이거든. 하세요. 이건 무조건. 근데 내가 무조건 암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 번쯤 어떻게 암기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가정법이라는 건 얘들아 맨 앞에 누구 써야 돼? 당연히 만약을 써줘야 되지. 접속사 나오면 문장 어떻게 써야 되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 써줘야 되지.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가 당연히 나올 거며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무슨 동사 나와야 돼? 당연히 과거 동사 써줘야겠죠. 가정법 과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 하나 썼어. 그럼 종속절 끝났지. 그러면 주절에 다시 이제 누구 나와야 돼? 주절의 시작은 주어가 당연히 나와줘야겠지. 가정법이라 하면 뒤에 잘 봐야겠지만 가정법이라 하면 조동사 과거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주절에. 그러면 뒤에 누가 들어가? 조과. 조동사 과거형. 흔히 우쿠슈마 얘기하는 거죠.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우쿠슈마인 조가가 들어가. 그러면 조가 다음에 가정법 과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다시 쓰려고 봤더니 조동사 뒤에서는 우리가 어떤 원칙이 있지? 동사 원형을 써줘야 돼. 그러면 과거 동사가 이제 누구로 바뀐다?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를 니네가 이제 스스로 납득하면서 쓰면 암기를 하기 전에 그냥 이게 자동으로 써질 거야. 가정법이니까 맨 앞에 당연히 if 쓸 거고 접속사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쓸 거지. 근데 과거니까 당연히 무슨 동사? 과거 동사 썼고 그 다음에 조동사니까 다시 주절에 주어 동사 쓰는데 조동사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조과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조동사 원칙에 의해서 뒤에 과거 동사가 누구로 바뀐 거야? 동사 원형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컷말 기준으로 앞뒤의 위치는 뭐 할 수도 있다? 종속절과 주절의 위치는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 그대로 이제 지켜서 썼는지 볼게. if 나왔죠, 맨 앞에. 그 다음에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얘들아 had to write는 무슨 동사야? 과거 동사죠? 뭐뭐 했어야만 했다. had to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종속절 끝나고 다시 주절에 누구 나왔어? 주어. 그 다음에 누구 써야 된다고 그랬어? 가정법은 조, 과. wouldn't라는 누구 나왔어? 조, 과 나왔고 뒤에 right라는 누구 나왔죠? 동사 원형 나왔죠. 그래서 가정법은 이 스트럭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싸움이죠. 이게 항상 머리에 있어야 돼. 가정법은 무조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굴려낼 거야. 이번에 가정법이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법은 잡아줬으니까 이제 해석을 한번 넘어가 볼까? 만약 당신이 had to write math equation이죠. equation 등식 방정식이죠. 만약에 수학 방정식을 적어야만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wouldn't write 이런 식으로 쓰진 않을 거래요. 어떤 식으로? 글로 이렇게 쓰진 않겠다는 거지. 그쵸? 왜 그런지 봤더니 it would take too long. 어떻게 걸려? 너무나 오래 걸려. 뭐 하는데?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it would be hard really quickly. 빠르게 읽는데도 뭐해? 어렵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글로 길게 쓰는 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거를 줄여서 짧게 쓰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 하고 봤더니 you will write. 당신은 이렇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28 플러스 14로 해서 숫자로 딱 보기 편하게 쓰겠죠. 그래서 봤더니 뒤에 이제 누가 나왔냐면 chemistry is the same way. 누구도 역시 같은 방식이다. 화학도. 그러면 얘들아 소재가 지금 수학에서 누구로 넘어간 거지? 소재가 수학에서 화학으로 지금 소재 이동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화학도 역시 같은 방식이라는 건 화학도 원래 길게 말을 하면 너무나 힘들고 읽기도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짧게 줄여 쓴다는 얘기를 분명히 똑같이 해줄 거야. 그러면 뒤에 봤더니 chemist, 화학자들은 have to write, 써야만 하는데 이런 화학 등식을 all the time 항상 써야만 해 얘네는. 근데 it would take too long, 너무나 오래 걸려. 뭐 하는데? 쓰고 읽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죠. 만약 그들이 had to spell everything out, 모든 것을 다 뭐 해야 된다면? 써야만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너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법 스트럭처 시켰는지 볼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무슨 동사 나왔어? 과거 동사 나왔죠? 그러면 다시 주어 다음에 조, 과 다음에 뭘 써야 돼? 동사 원형 지켜주잖아 저거 다.
그쵸? 가정법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넘긴다. 넘겨서 뒤에 봤더니 so 그래서 chemist 화학자들은 use symbols 뭘 사용한다? 상징을 사용해 우리가 마치 어디서 했던 것처럼 수학에서 그 다음에 대동사 자리 한번 볼까? 대동사는 항상 그냥 주구장창 되죠? 대동사가 뭐야? 앞에 있는 동사를 뭐 하겠다? 대신 받겠다. 그래서 대동사지. 그럼 앞에 동사 봤더니 앞에 동사가 지금 use죠? 대동사의 핵심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만 구분하면 돼. 대동사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인데 너네가 이미 대동사 문법 되게 잘 배워놨어. 내가 만약에 are you happy로 물어봤어. 그럼 yes I do야, yes I am이야. yes I am이죠. 대동사 잘 썼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do you like soccer? 너 축구 좋아하니? 라고 그랬어. 그럼 yes I am이야, yes I do야. yes I do죠.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로 받고 비동사는 am, are, is나 was, were로 받아야 되지. 그러면 use가 일반 동사니까 여기에 만약에 we are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여기 we are이라고 쓰면 이건 문법적으로 뭐 하죠? 틀리죠. 저 대동사 문제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학교 선생님들도 항상 낼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화학 공식은 list, 목록을 올리고 있는데 화학 등식에는 어떤 목록을 올리고 있냐면 all elements, 모든 요소들을 지금 다 리스트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그 element는 어떤 요소들이냐면 각각의 몰크, 단어 잡아볼까? 몰크 뭐죠? 분자죠. 단어 공부 확실히 돼 있어야죠. 각각의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뭐 할 거야? 리스트, 목록을 만들 거야. 그리고 uses, 뭐 할 거야? 사용할 거야. 뭘 사용할 거냐면 작은 숫자를 오른쪽 아래에다가 사용할 거죠. 그 element, 요소의 상징의 오른쪽 아래에다가 숫자를 사용할 거야. 왜 사용해? 하고 봤더니 stand for, 뭐 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내다의 동의어는 여기도 적어줬지만 represent 의미가 있겠죠. 뭘 나타낼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뒤에 a number of랑 the number of도 구분해야지. 더를 붙여서 넘버를 쓰면 뭐뭐의 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자리에 만약에 누구 들어가면 문법적으로 틀려? number of로 바꾸면 이거 문법적으로 뭐 하죠? 틀리죠. 그러면 그 요소에 atoms,는 원자죠. 분자가 아니라 얘는 원자입니다. 이런 원자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 그 요소의 상징물 오른쪽 아래에다가 뭘 쓴다? 작은 숫자를 사용한다. 이 말 너무 어려워하지 마 얘들아. 결국 최종 정리해보면 화학 공식은 모든 일단 요소들, 각각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써주는구나. 그쵸?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수소가 들어가 있으면 H를 써야 되고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O를 써야 되고 이 각각의 이루고 있는 모든 분자를 다 써주겠다는 거지 일단은. 그리고 이 분자의 오른쪽 아래에다가 뭘 써주겠다? 작은 숫자를 써주겠다. 요 얘기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준 거죠. 이해됐나? 그러면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내용이었더니 for example, 예를 들어 이 chemical formula, 화학 공식인데 for water, 물에 대한 화학 공식은 그래서 뭐가 된다? H2O. 그래서 molecule, 분자들 써주고 그 다음에 element에 대한 넘버를 써줬네요. 오른쪽 아래. 그래서 봤더니 that tells us, 저것은 우리한테 말해주는데 뭘 말해주는 거야? 물 분자는 be made of 뭐뭐로 구성되다. be made of에 대한 동의어들에는 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be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 다음에 be comprised of 두 개의 특징은 둘 다 수동태죠. 그치? 문제는 결국 여기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죠.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지. 근데 얘 완전 자동사죠. 즉 얘는 무슨 태로 바꿀 수 없다? 수동태로. 그래서 be consisted of로 바꿨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이요. 그러면 이런 물 분자는 두 개의 하이드로젠, 두 개의 수소 H와 2로 구성되어져 있죠. 이 원자로. 그리고 원 옥시즌, 한 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H2O를 풀어 설명해 줬네요. 그래서 뒤에 내용은 구체화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중심 내용은 존재하지 않죠. 동의어까지 이해됐니? 그럼 넘겨서 얘 결국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보면 또 reason, 이유인데
왜 화학자들이 뭘 사용하는지, 화학적 상징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너네 여기 키워드 잘 봐야 돼. 수학이 키워드가 아니야. 여기서는 화학 공식을 줄여 쓰는 키워드, 이게 키워드거든요. 화학이 키워드인데 저 화학의 상징을 줄여서 쓴다라는 걸 도입하기 위한 도입 소재를 쓴 게 누구냐면 수학인 거지. 그래서 수학 자체가 그냥 핵심 주제가 되면 안 돼. 그래서 화학을 도와주는 수학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지만 수학만 키워드로 가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면 좀 더 볼까? way, 방법이지. 화학적 공식을 쓰는 방법. 뭘 사용해서? 수학과 같은 상징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수학은 도와주는 거지 그냥. 그 다음에 similarity, 유사성. 누구랑 누가 유사하다고 했지? 수학 공식과 화학 공식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뭐 하는 방법? 화학적인 공식들을 쓰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유사성을 통해서 화학 공식 설명했다는 거지. 어때? 방향성이란 키워드 잡히니? 수업 시간에 여기 필기할 시간 안 주는 게 만약에 이런 거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필기하세요. 넘긴다. 38번. 38번을 은근히 내용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 이거 내용이 이분화돼요. 앞부분 딱 절반이랑 뒷부분 절반이 내용이 완전 이원화돼서 내용이 딱 반으로 뚝 잘려. 그거를 니네가 잘 잡으면 이 지문 되게 쉽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이해해봐. 첫 번째에서 이미 하고자 하는 얘기 다 이미 털어냈거든. 가주어, 진주어. overestimate, 과대평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굉장히 부풀려서 볼 거야?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한 중요한 순간, 한 중대한 순간의 중요성,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은 우리는 굉장히 뻥튀기 해서 본다는 거죠. 부풀려서 보고 그 다음에 underestimate, 과소평가했겠대. 누구는 과소평가해? 1년에 making small improvements, 키워드죠 이번에. 굉장히 작은 향상을 on daily basis, 매일마다 해가는 이런 가치는 좀 어떻게 보겠다? 과소평가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결정적인 순간, 뭔가 큰 거에 대한 중요성은 더 부풀려서 볼 거고, 에이 조그만 것들은 뭐 하겠다는 거야? 무시무시 하겠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들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뭔가 큰 것만 좀 얘기합니다. 큰 것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소리야. 너무 자주 우리는 구조분석, 우리는 컨셉, 설득시키죠. 누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뭐를? that, 이하를 설득시킨다. convince A, B. A에게 B를 설득시키다라는 사형식으로 쓴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뭘 설득시키냐면 massive success, 굉장히 큰 성공은 requires, 필요한데 굉장히 큰 성공하려면 뭐 있어야 돼? 굉장히 큰 행동해야 돼. 그래야 뭔가 얘들아 뭐가 있어야 큰 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뭔가 큰 걸 좀 이뤄내야 된다고. 이해됐니? 성공하려면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행동해야지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웨덜로에서 받아줬는데 이 웨덜은 부사절이겠죠? It is losing weight. 그게 살을 빼는 거든 챔피언십에 이기는 거든 아니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든지 간에 중요 포인트가 아니니까 결국은 주절 다시 들어와서 봤더니 우리는 put pressure, 압박을 하네. 누구 압박할 거야? 우리 자신박 압박하고 있어. 왜 압박해?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죠. 지구를 흔들 만한 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압박하고 있거든. 얘들아 지구를 흔들 만한 개선은 작은 거야? 큰 거야? 그쵸? 얘는 massive action과 마찬가지로 얘도 뭔가 좀 뭐 하겠다는 거야? 큰 향상 만들어내겠다는 거지. 뭔가 큰 향상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뭐 해놓고 있어? 압박으로 밀어넣고 있네요. 근데 그 큰 향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화거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얘들아 결국 우리 뭐야? 굉장히 뭔가 큰 행동과 큰 개선만 해내려고 하네.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뒷부분부터 이제 내용이 완전 바뀝니다. meanwhile 세모. 왜냐면 선생님이 아무리 뜯어봐도 얘들아 이 문제는 연결사 문제 가능성이 미친 듯이 높아요. 왜냐면 연결사 포인트가 딱딱 너무나 잘 떠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meanwhile이야.
반면에 역점 연결사죠. 그쵸? 반면에 그러면 얘들아 뒤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 하겠다? 반대되는 얘기 좀 하겠다. 더 이상 빅을 강조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구조 분석해봐. ing니까 묶어봐야죠. 동명사로. 1%를 improving 뭐 하는 거? 향상시키는 거. 얘들아 그러면 1%는 사실 뭘 얘기하는 거야? 빅이 아니라 현재 뭔가 작은 걸 얘기하는 거죠. 1%를 향상시키는 것은 isn't particularly notable. notable은 주목할 만한. 1% 향상시켜봐야 주목할 만하지 않지. 하지만 it can, it이 의미하는 건 동명사조겠죠? 그것이 far more meaningful, 훨씬 더 뭐가 있을 수 있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뭐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 뒤에는 얘들아 빅이 아니라 뭘 강조하겠다는 거야? 뭔가 스몰을 강조하겠다는 것이. 잘 따라왔니? 그래서 봤더니 다음에 구조 분석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퍼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 디퍼런스가 주어져. 차이는 차이인데 어떤 차이? 이러한 작은 향상이 can make, 만들 수 있는 차이지. 근데 make 다음에 목적어 없네. 무슨격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 생략이죠. 어디까지? over time까지. 그랬더니 difference가 주어고 is가 이제 동사고 surprising이 부어네요. 구조는 이렇게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추가 문법도 한번 설명해 볼까? 이런 작은 향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는 is surprising, 굉장히 놀라워. 근데 어법 문제에서 여기에 ing 쓸래 하고 ed 쓸래 하고 물어보는 문제는 이번에 분명히 선지 중에 무조건 하나는 걸려 나올 거야. 이거는 매번 내신 때 걸려 나올 거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한번 정확하게 볼까? 감정동사 분사거든요. 원래 감정동사에 쓰던 걸 ing나 ed로 바꾸면 우리가 분사인 형용사로 바꿔낼 수 있어요. 영어에서. 그 가장 대표가 interest, 재밌게 하다에 interesting, interested로 쓰죠. bore, 지루하게 하다에 boring과 bored로 쓰지. 그러면 이 차이는 뭐야? ing는 감정을 뭐 하는 거죠? 내가 주는 거죠. 주고 발산하는 거야. ed는 감정을 받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가끔 잘못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배우죠. 사람은 ing고 사람은 ed잖아요. 이 접근법 절대 쓰지 마세요. 망합니다. 진짜 폭망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게 The book is bold가 말이 돼? The book is bold. 책이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가 굉장히 막 우울해하면서 You know what? The book is bold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라이야. 상종하지 마 얘들아. 이상한 사람인 거야. The book is boring만 가능하지. 그치? 그럼 여기도 이제 그대로 볼까? 이런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이, 이 차이가 스스로 놀라움 받은 거야? 아니면 놀라움 준 거야? ing만 가능하겠지. ing랑 ed 정확하게 분석법 이해됐죠? 얻다가 갔다 저 문제 내도 이제 다 뚫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내용 정리하면 아니야. 작은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어. 내용 전환. 그 다음에 Here's how math works out인데 여기에 수학이 작동하는 방법이 있어 라 그래서 이제 사실 예시 시작한 거죠. 이제부터 뭐 예 들겠다는 거, 수학으로 예시 들겠다는 거지. 만약 당신이 get 1% better, 1%를 매일마다 몇 년 동안? 1년 동안. 왜냐면 뒤에 내가 은근히 이해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 얘들아 1년 며칠이야? 365일. 이거를 또 한번 해보네요. 365일 매일마다 1%씩이지. 그럼 몇 퍼센트야? 365%죠. 그쵸? 그러면 365%씩 하면 you will end up 다음에 명사 나오면 결국 뭐뭐 하다죠? 당신은 결국 37 times 몇 배? 37배 better 더 뭐 해질 거야? 나아질 거야. 언제쯤?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까지죠. 뭐뭐 할 때쯤? 너가 끝낼 때쯤. 왜냐면 왜 37배 되는 거야? 이거 대충 하면은 370%잖아요. 370% 배수로 하면 37배죠. 이 말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연결사 포인트. 아까 내가 왜 연결사 매력적이라 그러냐면 뒤에 conversely도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래. conversely는 앞뒤가 완전 대조될 때 쓰는 거지. 근데 이거 얘들아 암기하지 마. 제발. 이해를 해봐. 앞에는 얘들아 1%씩 뭐 해진다 그랬어? 배럴 해진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1%씩 뭐 해진대? 그러면 얘들아 이게 딱 봐도 순접이야 역접이야? 역접이잖아. 역접 중에 완전히 정반대지. 그러면 정반대 역접인 conversely나 on the other hand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1%씩 매일 1년 동안 조금씩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너는 거의 감소해. 어느 정도까지? 0포인트까지 감소할 거야. 그러면 맨 마지막 문장 하나 볼게요. 주제문이에요. 완벽한 주제문. what부터 시작해서 왜 what이 나왔냐? 뒤에 동사 프라임 불완전하게 나왔잖아. 대수는 안 되죠. 그러니까 starts as a small win. 작은 승리나 작은 실패로부터 시작한 것이 as up to 결국 합쳐서 뭐가 된대? something much more. 훨씬 더 뭐가 된다? 큰 것이 된다. 결국 작은 게 쌓이고 쌓이면 something meaningful. 뭔가 의미 있고 something much more. 훨씬 더 큰 게 된다. 방향성 잡혔네. 그쵸? 넘겨서 보기 전에 요거 as에 당연히 s 붙어야 되죠. 명사절 주어니까. 넘긴다. 그러면 이거 무슨 내용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딱 봤을 때 키워드랑 방향성 다 보여. 키워드는 얘들아 결국 뭐야? 뭔가 something small, tiny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작은 습관이 make a big difference. 뭘 만들어낸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장기간의 효과 누가 만들어주는? 작은 변화들. 그 다음에 small habits의 영향력들. 그 다음에 이제 좀 풀어볼까? 작은 향상 또는 작은 실수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come together 하나로 뭉쳐서 뭘 형성한다? 큰 걸 형성한다. 그래서 작은 게 모이고 모여서 something big으로 리절트가 나온다는 거지. 방향성이랑 키워드 정확히 잡히죠? 넘긴다. 39번. 어려워요. 얘들아 39번 지문 자체 별표. 왜냐면 나올 가능성 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냥 내야 돼. 사실은. 학교 대신에 애들 실력 판단할 거면 이거 내야죠. 문제 포인트 얘들아 잡히는 것 지금 다 얘기할 거니까 이거는 내용도 이해하고 문제 포인트도 좀 잘 잡아봐.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이야. 첫 번째 문장 주제문은 항상 잘 잡고 있어야죠. 주제가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주제 얘기했네. 계속되고 있는 survival, 생존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생존하고 있지? human race. 우리 인간이 뭐하고 있죠? 살아남고 있죠. race 저기서 경기 이런 의미 아니죠. 인종이죠. 그러니까 human race는 그냥 우리 인간이죠. 인간의 지속된 생존은 can be explained, 설명되어질 수 있거든. 뭐에 의해서? 이런 능력 갖고 인간이 살아남는 이유 설명해 보겠대.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남은 거냐면 adapt to, 우리가 적응했죠. 어디에 적응했지? 환경에 적응했어. 주제죠.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는 뭐 할 수 있었던 거지? 환경에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적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adapt to랑 누구 헷갈리면 안 돼? adopt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되죠. ado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adapt는 뭐뭐에 적응하다. 근데 얘가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adopt는 타동사고요. adapt는 자동사니까 뒤에 전치사를 끌고 들어가. 요 차이부터 좀 인지를 해야지 얘들아. 그러면 뒤에 이제 계속 봤더니 we may have lost지.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뭐해 왔어? may have lost.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왔죠? 그쵸? may have pp로 뭐뭐 해왔을지도 몰라. 왜냐면 might나 may have pp가 나오면 뭐뭐 했을지도 몰라라는 약추, 약한초 축이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 기술 중에 일부를 어느 정도 모였을지도 몰라, 손실해 왔을지도 몰라. 그럼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좀 날아갔다는 거죠. 했지만 we have learned, 우리는 그러면 결국 새로운 기술도 배웠네. 왜? 그 기술들이 become necessary, 뭐해짐에 따라, 필요해짐에 따라. 그러면 옛날 조상들의 기술이 날아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해지니까 새로운 기술이 익혀왔다는 거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요 말이 나왔어. 그럼 뒤에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 방향성 볼까? 옛날 기술은 점차 줄어들고 요즘 기술은 점차 늘어나네. 그럼 두 개는 양극 간의 격차가 생기겠죠. 격차 바로 이제 얘기할 거야. 구조 분석 봐야 된다 이거 얘들아. 구조 분석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 예. 문법 포인트예요. 주어가 누구야? 또 갭이 주어져. between 전치사죠. between 어떻게 쓴다고 배웠어? between A and B. 그 B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skills라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묶어서 뭐 한다? 목관대로 수식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skills 다음에 we now have까지죠.
이 have까지 묶었을 때 we now have가 얘 묶어서 뭐 한다? 또다시 수식 간다. 그랬더니 정동사 누구 보여? 갭에 상하하는 정동사 grow에 s 붙어서 단수 나와야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들 보어져 뭐뭐 해지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붙은 거고. 그러면 앞에 한번 볼까? 정확하게.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 이거는 바로 누구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거지. 이 기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차 사라졌다 그랬죠? 이 기술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 사이에서 극간 격차가 생겼네요. 그 격차가 점점 더 뭐해지고 있다고? 넓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은 계속 습득하고 옛날 기술은 날아가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의존하고 있는데 현대 기술에 더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옛날 기술 아웃, 요즘 기술 안녕 해서 격차가 생겼지. 그러므로 when you head off가 어디로 향하다죠? 네가 wilderness로 향한대. 얘들아, wilderness는 여기서 지문에서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아직 미지의 곳이죠. 탐험해보지 않은 곳. 이 wilderness는 그럼 얘들아 어떤 의미로 쓰인 거야? 얘는 사실은 약간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직은 잘 모르는 곳이니까. 만약에 너가 저런 미지의 곳을 탐험하게 될 때 It's important. 또다시 주제문 다시 박아줍니다.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완전히 요거 하라는 거야. 준비해. 어디를? 그 환경. 그 환경은 미지의 곳이죠. 위험한 미지의 곳.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그 환경을 정확하게 뭐 해낼 수 있어야 돼? 준비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지문 뜯어보면 결국은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적응하라는 소리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야? 이런 새로운 환경을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였어. 지문 흐름 정확히 보였지? 보였죠? 그러면 이제 뒷부분 봅시다. 그래서 before a trip 뭐 하기 전에? 거기 가기 전에 research 뭐 해라? 연구 좀 해라. 어떻게 원주민들이 옷도 입고 일하고 먹는지를 연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wilderness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야? fully prepare 하라는 소리지. 그 다음에 구조분석 들어갑니다. 여기 이 한 문장 구조분석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오퍼 포인트야. 문장 시작 how로 시작하는 절이죠. 어디까지? 얘가 주어 프라임 have adopted 동사 프라임 자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way of life까지 묶었을 때 얘가 문장이 뭐다? 묶었을 때 얘가 주어다. 그 다음에 will help가 동사다. you가 목적어다. 그 다음에 help는 준사역 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뭘 쓰죠?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나 그냥 동사 원형을 쓰죠. 그쵸? 그래서 여기 그냥 understand 써도 무방하죠. understand the environment 하고 and 다음에 그럼 이 언론은 어디서 나온 거야? 하고 봤더니 얘는 목적격 보호에서 병렬된 거죠. 앞에 to 생략해서. 그래서 이 뒤에는 목적격 보호인데 목적격 보호 안에서도 또 한 번 볼까? 언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 언론 A to B로 쓰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이 run 앞에는 그럼 또다시 to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략? 되어 있는 거죠. 구조는 그럼 완벽하게 잡았어. 그러면 우리 의미를 한번 볼까? 아, 이 원주민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건 뭐야? 그러면 new environment에 대한 fully prepare 한 거네요. 맞죠?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아는 게 will help. 뭐 해줄 거야? 도와줄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 새로운 환경 완전히 알아냈으면 뭐 하도록 도와주죠? 일단 네가 그 환경 알도록 도와준 거지. 일단은 파악했어. 그 다음에 select best gear 최고의 장비를 선택해서 올바른 기술을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최고의 장비 선택해서 얘들아 올바른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는 건 결국 뭐 하게 해준다는 거죠? 나를 survive 하게 해준다는 소리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계속 똑같은 얘기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네가 제대로 공부하고 배우고 준비해 놓으면 그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인간의 생존법이야. 넘겨. 뒤에 얘들아 뭔가 좀 막 이것저것 잔뜩 나왔죠? 왜냐면 빈칸 포인트가 너무나 뚜렷이 보이더라고요. 빈칸 포인트가. This is crucial. 이거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생존 상황은 arise,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 arise에 대한 동의어는 happen, occur, take place, 발생하다. 완전 다 자동사들이죠.
얘 누구랑 착각하면 안 되냐면 어로우즈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로우즈로 바꿨으면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어로우즈는 불러일으키다라는 의미거든요. 쟤는 그리고 타동사예요. 타동사. 완전 어라이즈랑 어로우즈는 다르기 때문에 얘 동요들은 얘네들이지 어로우즈로 아예 바꿨을 수 없다. 그러면 생존 상황은 발생해 뭐의 결과로서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로서 생존 상황이 발생하거든. 근데 어떤 사건들이냐면 빈칸 포인트 저는 여기로 봤거든요. 여기 빈칸 변형 포인트. Could have been avoided.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충분히 피해질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로서 결국 생존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저기서 피해가다라는 건 결국 얘들아 뭐 하라는 거야?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해라? 준비해라. 그러면 패러프레이징 한번 해볼까? 저기 빈칸을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Wouldn't have occurred. 저 사건들은 뭐 하지 않았어? 일어나지 않았어. 뭐와 함께라면? 완전한 준비와 함께라면. 같은 말인 거 인지해야 돼. 빈칸으로 바뀌어 나왔을 때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저 사건들은 shouldn't have happened. 뭐 하지 않았을 텐데?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만약 뭐와 함께 했다면? 충분한 준비와 함께 했다면. 같은 맥락의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저기 빈칸 딱 봐도 바꿔서 될 가능성 대단히 높은 포인트거든요. 이런 방향성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죠. 이해됐니? 변형 포인트까지 넘긴다. 그러면 이 내용 키워드 봐봐 얘들아. 결국 여기서 키워드는 뭐랑 뭐가 보여야 돼? 새로운 환경에 대한 프리패레이션 잘하면 뭐 할 수 있다? 서바이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환경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 뭐 하기 전에? 어떤 월드니스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지금 환경을 아는 것의 중요성 뭐 하기 전에? 월드니스 가기 전에 같은 맥락. 그 다음에 여기 인간의 생존하기 위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지. 뭘 통해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다 방향성이랑 키워드 보이죠? 그치? 넘겨서 요거까지 하고 쉴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할 40번이 내용이 상당히 쉬워요. 상당히 쉽다. 그래서 지금 슬슬 조는 사람들 보이거든? 본인이 알 거야. 내가 조는지 안 조는지. 조는 사람들 요거까지만 집중합시다. 요거 집중하고 푹 쉬게 해줄게. 알겠지?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오형식 썼죠? asked. 요구했는데 누구한테? 이런 낯선 사람들에게 to sit down. 앉으라고. 어디 앉아있으라고? 방에 앉아서 뭐 좀 해봐. 대화 좀 나누고 있어. 그래서 오형식으로 ask A to B 썼네. 근데 one half라고 얘기했거든요. 얘들아. In half of the rooms. 그 방들 중에 절반이라 그랬어. 절반이라는 건 몇 개로 나오는 거지? 2개. 그러면 방 중에 절반에는 cell phone was placed. 핸드폰이 놓여져 있었던 거지. 저기 플레이싱으로 바꾸면 돼? 안 되죠. 핸드폰이 스스로 놓은 게 아니라 놓여진 거지. 어디에? 테이블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무조건 더를 붙여서 the other로 써야 되죠. 여기 그냥 other 쓰면 이거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소한 변형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머지 절반의 방에서는 the phone was present. 핸드폰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너네가 그냥 넘어갈 만한 문법 포인트도 한번 우리 보고 납득을 해볼까? had and did로 해서 had pp 나왔지. 왜 그런지 볼까? 대화가 뭐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후에 연구자들이 이번엔 ask를 사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연구자들이 ask 물어봤죠? 누구에게?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 물어봤네요. 뭐를? What they thought of each other.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지. 이번엔 사형식인 거 똑같이 보이죠? 얘는 A to B로 오형식, 얘는 ask 간목 진목. 그러면 저기 헤드 앤 디드가 왜 내가 저걸 쳤을까 하고 고민해볼까? 연구자들이 야 니네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들어? 하고선 지금 물어봤지 참가자들한테. 근데 언제 물어본 거야? 대화가 뭐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 끝난 게 먼저야? 물어본 게 먼저야? 대화가 끝난 게 훨씬 더 뭐죠? 과거네요. 대화가 훨씬 더 과거에 끝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이 헤드 앤 디드는 뒤에 있는 asked보다 훨씬 더 과거에 일어났네.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났어. 대과거지.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얘들아 납득을 하면 보인다고. 문제 풀 때.
제가 왜 헤드 엔디든지 딱 보이지 이제는. 넘긴다. 넘겨서 Here's what they learned. 그들이 배운 게 여기에 있대. 그러면 교훈 나옵니다.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in the room. 방 안에 핸드폰이 있을 때 연구자들이 보고했네요. 끊어줘야죠. 생략돼 있으니까. 뭘 보고했냐면 그들 관계 질이 was worse. 더 뭐해졌어? 관계 질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누구보다 셀폰 프리룸에 있는 애들보다. 핸드폰이 없을 때보다 핸드폰이 있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났다고? 애들의 퀄리티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네요. 왜 안 좋아졌는지 봤더니 peers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방에서 있는 사람들은 또 생각했죠. 또 뒤에서 한번 또 끊어줘야죠. 그 다음에 키워드 등장한다. 문제 포인트 하나 보인다. 그들의 파트너들이 showed less empathy. 얘네가 핸드폰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느낀 이유는 뭐야? 상대방이 나한테 뭘 보여주지 않아? 공감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래. 쟤 내 얘기는 듣고 있는 거야? 저거 핸드폰에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난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라고 해서 less empathy를 느낀다는 거지. 패러프레이징 구간이기도 하고 키워드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empathy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동의어 써줬는데 딴 거 몰라도 sympathy는 좀 같이 연결해서 좀 공부해 놓으세요. 공감, 연민이란 뜻이죠. 그러면 대화 나눌 때 핸드폰이 있으면 부정작용한다는 거죠. 왜? 나한테 공감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뒤에 봤더니 think of all times야. 요런 때 좀 다 한번 떠올려 보래. 어떤 때냐면 you sat down. 네가 앉아 있었어. 뭐 하기 위해 앉아 있었지? 점심 좀 먹기 위해서 앉아 있었어. 그리고 sat. 여기 set은 어디서 나왔어? 얘가 동사 1, 얘가 동사 2. 그리고선 테이블 위에 핸드폰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문제 포인트 들어간다. might have pp.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거는 약한 추측이죠.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 왜 내가 여기서 might를 강조했냐면 저기서 might 대신에 여러분 얘 대신에요. 얘를 should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must나 또는 can't로 바꾸면 이거 문법적으로 무조건 틀려요. 조동사 원칙상. 저기서는 약한 추측의 의미가 지금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다른 조동사 플러스 have pp를 쓸 수가 없다. 저기서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야 되니까 might나 may have pp 나와야 돼. 그러면 너 자신에 대해 너는 좋게 느낄지도 몰라. 왜? You didn't pick it up. pick it up, 이어동사, 대명사는 가운데 고정스. 네가 그걸 집어들지 않았거든. 메시지 확인하기 위해. 하지만 네가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도 여전히 hurting your connection. 네 관계를 나쁘게 하지. 왜? Sitting across from you. 네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결국 해칠 거야. 중심 내용 다 잡혔네요. 결국 셀폰이 하는 건 네거티브죠. 부정적으로 관계를 망칠 거야. 심지어 네가 뭐 하지 않았을지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핸드폰의 존재 자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죠?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제목은 이거는 우리가 풀었죠. weakness랑 ignored였죠. 얘보다 그럼 우리 중심 내용을 한번 좀 볼까? 이번에는 얘들아 어떤 의미들이 나오냐면 phones themselves 핸드폰 그 자체가 worsen human relationships 인간의 관계를 뭐하게 한다? 안 좋게 한다. Effective presence of cell phone. 셀폰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는데 너의 관계에 뭘 미칠 거다? 영향 미친다. 그래서 핸드폰 그 자체가라는 말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mer은 just이죠. 단지 핸드폰의 presence, 존재가 얘가 가장 정확하니까 부정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죠. 어디에? face-to-face conversation. 서로 맞대고 하는 뭐에?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한다. 얘들아 키워드랑 방향성 다 보였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와도 대입학은 다 잡겠네. 그쵸?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